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는요. 엎드려 뻗쳐하고 몽둥이로 맞기. 예전에 참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전근대적인 구태였죠. 하나가 빠졌네요. 대걸레로. 그렇죠. 뭐 대걸레도 있고 배트도 쓰이고 막 여러 가지로. 배트까지가. 그런 경우 있어요? 저는 창틀로 맞은 적도 있었는데. 네, 뭘로요? 창틀, 나무 창틀 같은 거. 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선생님 아무튼요.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학교 선생님. 예. 이제 학교는 물론 군대에서도 참 거의 자취를 감췄는데요. 근데 최근 한 회사에서 창업자가 다 큰 어른들인 직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고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어제 이 뉴스 보고 황당해가지고. 네네. 예. 이외에도 이 창업자의 갑질과 폭행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다수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2,200만 원 부과와 더불어 형사 입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예요? 국내 최대 인력 파견 업체인 더 K텍이라는 중견 회사인데요. 네. 뭐 직원이 10,000명이 넘는 큰 회사입니다. 오, 예. 창업주 A 씨는 현재 대표이사는 아니고 고문이라는 직책을 가졌는데요.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네. A 씨가 직원을 폭행한 이유는 자신이 따라고 시킨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이유인데요. 네, 이제 언론에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직원들뿐 아니라 임원들에게까지도 폭행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회사에는 아예 몽둥이가 항상 비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거의 허리 높이의 두꺼운 막대기에 청테이프를 층층 감아놓은 모습입니다. 전용 몽둥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강목처럼 보이더라고요. 아휴. 근데 폭행 말고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이제 위반 사항이 17건이니까 사실 뭐 나열하기도 힘든 정도인데요. 네. 뭐 욕설을 하거나 심부름, 뭐 분리수거 등 사적 업무를 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회사는 A 씨의 사적인 요구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심할서 작성을 강요하고 급여를 삭감한 사실도 있습니다. 오, 예. 뭐 당연히 이제 합법적인 징계 절차는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총 38명이 647만 원의 급여를 강제로 삭감당했고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은 자신이 무슨 전제 군주가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왜 이런답니까, 도대체? 그렇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사내에선 진짜 폭군 황제처럼 굴었는데요. 네. 뭐 가령 사내 예술제를 연다며 직원들을 퇴근 후에 한 달가량 몇 시간씩 억지로 연습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 예술제에서는 A 씨만 1시간 넘게 노래를 부르고 직원들은 이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거나 코러스를 넣기만 합니다. 그러면 직원 한 명이 1시간 넘게 계속 노래를 불렀다고요? 그 A 씨만 본인이? 예, 본인만. 또 이제 헬스부라는 걸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억지로 1시간 빨리 출근해 구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게 했다. 이런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끝이 없네요. 또 뭐 제가 제일 열받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면서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감량이 미흡한 직원들은 실제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고요. 네. 이외에도 9, 6년생 이하인 여성에게 가산점을 줘라. 취미가 피아노나 바이올린인 여성은 서류 합격시켜라 등 외모나 성별 차별은 물론이고요. 뭐 가령 키가 190cm가 넘으면 머리가 나쁘다. 남성 직원이 야단치기 편하다 등의 혐오 발언도 일삼았습니다. 우리 황명훈 작가는 키가 어떻게 되죠? 전 86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머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게 지금 다반사로 나타나는데 왜 그동안 문제가 안 됐던 걸까요? 지난 1월 직원들이 참다 못해 이제 진정을 접수했는데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업무 시간에 연락, 뭐 사적 심부름, 노래 연습 지시 등 과도한 업무 지시, 협박, 폭언, 폭행, 차별, 가혹 행위들을 다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놓고도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게 근로기준법에만 해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도 훨씬 못 미치는 건데요. 네. 이제 서울고용청은 시행령에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 때문이라고 당시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기준에서는 첫 번째 위반의 경우는 500만 원을 부과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롭힘의 종류나 횟수, 뭐 기간, 피해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이 없어서 이게 뭐 한 번에 이제 그런 갑질인지 몇 년에 누적된 갑질인지를 따지지 않고 적발된 횟수만 보고 이제 부과를 한 건데요. 뭐 그런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뭐 지역 고용청에서도 이걸 이렇게까지 기계적으로 따라서 뭐는 안 됐다. 뭐 이런 비판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법을 하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제가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 형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폭행죄, 그렇죠. 모욕죄, 그렇죠. 그잖아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과태료를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재발 방지엔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 근로기준법 8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해서는 안 되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청에서도 형사 수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3월에는 형사 입건이 안 되고 이번 감독 결과로 형사 입건이 된 겁니다. 네. 당시 서울고용청은 직원들이 괴롭힘 진정을 한 부서가 괴롭힘만 조사하는 부서라면서 부서가 분리되어 있으니 형사 입건을 위해선 별도의 진정을 다시 내야 한다. 이런 좀 답변을 했는데요. 너무 이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3월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뭐 창업주를 위한 사내예술제 참여나 뭐 연습 강요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결국 이제 5월 말에 한 언론에서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자 고용노동부가 그제서야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서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화술하니까 계속 이런 일이 근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이제 뭐 참 일이라는 게 그냥 출근해서 일만 열심히 하면은 또 내가 일한 만큼 월급 받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네. 참 뭐 인간관계가 힘들고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참 노동자로 살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폭을 근절한 애만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건폭이 아니라 이건 사폭이잖아요, 사폭. 그렇죠.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그 폭력 근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황교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